이어서 2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 시간에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또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관련법으로 첫 번째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원봉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했었고요. 두 번째 이제 관련법으로는 자원봉사와 관련된 관련법으로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청소년 활동 진흥법은 이제 보통 청소년 활동법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요. 소관 부서가 바로 여성가족부입니다. 이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활동 진흥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 청소년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진흥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2005년에 제정이 되었고요.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서는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다음 각호의 사업들을 하기 위하여 청소년 활동 진흥원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서는 청소년 활동 진흥원의 주요 사업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러한 관련되어 있는 규정들을 좀 볼 수 이해하시기가 더 쉽지 않을까,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의한 청소년 활동 진흥원을 설치를 하고 진흥원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좀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여러분들 교재 264페이지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청소년 활동, 그 다음에 청소년 복지, 또 청소년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안내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위원회 등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즉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이야기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들의 활동과 그런 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청소년에 관한 부분들은 바로 이런 청소년 활동법 진흥법에 의해서 청소년 활동 진흥원을 만들고 그 진흥원 내에서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법으로 규정을 함으로써 자원봉사와 청소년 시기에 자원봉사의 어떤 그 활성화를 또 그러한 부분들을 잘 교육적인 어떤 부분으로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청소년으로 또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런 자원봉사와 관련된 법 규정들을 제규정들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또 국가가 설치하는 수련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위탁, 이런 것들을 청소년 활동 진흥원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로 보게 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주요 수련거리의 시범 운영, 또 여러 가지 청소년 활동 시설이 행하는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 또 청소년 지도자의 연수, 또 수련시설의 종합안전, 위생 점검에 대한 지원, 수련시설의 안전에 대한 컨설팅 및 홍보, 그 다음에 그 밖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정하거나 활동진흥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런 많은 규정들을 두고서 그 중에서도 아까 잠깐 말씀드린 사주에 있는 자원봉사 관련된 법들은 아주 딱 그렇게 명기를 해서 자원봉사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청소년 활동에 관한 많은 다양한 부분들을 시설이라든가 수련시설, 또 청소년의 안전, 또 건강한 육성과 보호에 관한 어떤 규정들을 이렇게 하고 있음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또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 구성에도 이바지하는 어떤 이런 규정들을 둠으로써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법으로서의 역할들을 충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자원봉사 활동은 전국에 있는 16개의 지방 청소년 활동진흥센터에서 기존의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데 지원되고 있고 또 지방 청소년 활동진흥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행정부에서 하는 거고 다만 소속 부서가 다른 부분에서 아까 행안부에서 자원복지사업법 건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관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자원봉사와 관련된
부서인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 이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를 위해서 이러한 청소년활동진흥법을 만들어서 규정을 하고 있고, 이 또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활동들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운영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에서 예산이나 또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사업 수행에 관한 부분들을 연계하도록, 이런 네트워킹에 관한 부분들까지도 규정을 가지고 있어서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된 기본법으로서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된 기본법은 건강가정기본법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죠. 지금 이제 뭐 이뿐만 아니라 건강가정기본법, 또 보건복지부 산하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법에도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그 부분, 또 이제 다문화가족지원법, 이런 것들, 이러한 관련 기본법들도 실제로는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과 연관되어 있는 관련 법으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기본법을 예를 들어서 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3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되는 자원봉사 활동 사업을 육성하고 장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제 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 규정들을 알아보았을 때, 이런 법에서도 이제 건강한 가정기본법에서도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해야 된다라는 또 규정을 통해서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된 어떤 법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 근거들을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 근거들을 이제 명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이제 다문화가족지원법, 그다음에 관련된 제 규정으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실제로는 실제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참여하고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는 이제 더 많은 어떤 지원이나 어떤 법적인 어떤 규정들을 통해서 그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 근거들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가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 조직입니다. 정부 부문에서 이제 지원 조직에 있어서는 이제 크게 공공과 민간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1교시 때 수업에 잠깐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만들 때에도, 제정할 때에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공공 영역에서 서로 협조를 통해서 이런 어떤 그 기본법을 제정을 하게 되었고, 또 그러한 그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도 어떤 지원 조직이나 어떤 지원 행정 체계, 그다음에 일반 그 민간 어떤 영역에서의 지원 조직들도 함께 잘 관리해 나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 조직에 있어서는 크게 정부 부문과, 즉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공공 부분에서의 지원 조직입니다. 그래서 정부 부문의 지원 조직에는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교육부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국무총리 실에서 지원 조직을 또 한번 보게 되면요. 국무총리 산하에 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죠. 기본법 안에. 그래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시행령에 근거해서 자원봉사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운영하는 어떤 기능들을 국무총리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의 그 동법 이 시행령의 제8조를 보게 되면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하에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심의위원회는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 및 부서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 기본 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심의하도록 이런 어떤 그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업무를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해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요. 그 해당되는 위원의 자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원으로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 및 민간인들을 포함을 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서 약 30명 정도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원으로 좀 구별을 해서 보면 당연직 위원은 이제 국무총리실 산하에 계시는 거니까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민간 위원으로는 자원봉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가 바로 이렇게 민간 위원으로 참여를 하는, 즉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이 참여하는 어떤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진흥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의사항을 정리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도 두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이런 위원회를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차관, 부위원장은 자원봉사 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또 이런 어떤 자격을 둠으로써 실제 업무 진행한 실무위원들을 둠으로써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관련된 규정들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지나치게 관주도적인 어떤 사업 추진, 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간위원이 있다라고 해도 실제로는 중앙부처에 관련되어 있는 그 관련 부서들,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나 행정안전부나 이런 많은 관련 부서의 교육부나 이런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협조가 이루어지고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은 그 관주도적인 행동으로 또 좀 많이 고착되어 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폐지해야 된다. 아니면 민간에서 좀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어떤 진흥위원회의 개방을 좀 해야 된다라는 어떤 목소리들이 많이 높아가고 있는 게 현실적인 어떤 현실적인 어떤 요구사항들로, 제도 개선 사항들로 많이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 활동에서의 정부 부분에서 지원 조직으로서의 큰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국무총리실 아까의 그 기본법상 위원회 운영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가 행정안전부, 행안부라고 하는 거죠. 실제 자원봉사 활동의 주무부서입니다. 그래서 지방행정국의 행정국의 민간협력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 국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원봉사 제도의 개선, 운영 및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제9조에 의하면 행안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과 협의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교재 268페이지 상부에 보면 자원봉사 활동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의 어떤 기본 방향들에 대한 내부 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 사항들, 그다음에 두 번째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에 관한 추진 일정들, 세 번째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추진 시책들을 규정하고 있고요. 네 번째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법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이제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국가 기본 계획들을 세워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그러한 어떤 국가 기본 계획을 매 5년마다 세워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는 주무 부서로서 행정안전부가 정부 부분에서의 지원 조직과 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자원봉사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해 나가고, 또 자원봉사 센터를 활성화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 업무를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지방 기관에서 저희가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건, 예를 들어 천안시다라고 아니면 뭐 아산시다 그러면 천안시 자원봉사센터 아니면 아산시 자원봉사센터 아니면 뭐 공주다 그러면 공주시 자원봉사 지원센터가 있는데, 그러한 센터 자체가 바로 그 행정부 산하에 천안시의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 실제로는 그 위는 저 행정안전부에 소속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자원봉사 센터와 관련된 기본 운영 계획이나 진흥에 관한 사항들은 바로 행정안전부에서 총괄하게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정부 부분에서의 지원 조직으로 주무부서로서 역할들을 잘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가 보건복지부 부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직제에 근거해서 사회 서비스 자원과에서 사회복지 분야 등 자원봉사 활동 등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자원봉사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법 제9조에서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 육성에 대한 것으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천안시나 아니면 뭐 다른 기관들보다도 조금 더 인구수가 적은, 그래서 많은 행정기관을 두기가 부담스러운 곳들은 이렇게 다 어떤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이나 이러한 어떤 법인의 센터들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많은 어떤 자원봉사 관련된 기관들, 청소년진흥지원센터나 그런 기관들도 위탁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은 바로 이렇게 보건복지부 산하의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이런 어떤 센터들을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근거해서 보건복지부는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에 전국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죠. 지방 사회복지협의회가 이제 그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관들, 단체들의 어떤 총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모임에서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지방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고 있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정보센터의 위탁 운영을 통해서 사회복지 관련 인증관리 DB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시설 기관과 연계해서 자원봉사 활동 및 실적 인증들을 관리를 실질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안부에서 주무 업무를 담당하고 기획하고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면 실제 현장에서 실천되고 있는 많은 업무들은 별도의 그 부서를 두는 것보다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그 실제 자원봉사 활동들이 사회복지기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적인 어떤 상황에서 바로 사회복지협의회와 위탁 운영을 하도록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실적 인증 같은 것들을 실제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해오고 있다, 위탁 운영을 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건복지부는 바로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 부분에서의 지원 조직으로 역할들을 해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교육부입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자원봉사 활동들이 초기에 이제 학생들, 학령기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서 자원봉사 활동들을 이제 일정 기간, 자원봉사 시간을 일정 기간 이수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됨으로써 아이들이 학령기에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어떤 경험들을 갖게 하고, 이 경험들이 바로 건강한 어떤 성인으로 자랄 수 있는 어떤 인성교육으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어떤 공동적인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이런 법들을 만들고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바로 학생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안내센터, 또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등을 통해서 학생봉사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담당 교사 연수 및 지도, 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들을 실제로 이제 교육부에서 진행을 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자원봉사 활동들에 특히나 이제 학교의 자원봉사 활동들을 장려하고 있고요. 초, 중, 고등학교는 교육과정에 따라서 봉사활동을 창의적 체험 활동의 영역 하나로 구성을 해서 실행을 해오고 있죠. 그래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영역들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 교재 269페이지 표 11-1 초, 중, 고등학교의 봉사활동 영역별 활동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영역에서는 첫 번째가 학령기의 이웃돕기 활동, 또는 두 번째 환경보호 활동, 또는 세 번째 캠페인 활동, 이렇게 큰 영역으로 구별을 하고요. 활동 내용으로 보면 이웃돕기 활동에는 친구 돕기, 또 지역사회 활동들, 또 불우이웃 돕기, 난민구호 활동 등, 또는 뭐 복지시설 유미 및 의문 및 뭐 재능 기부 등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자원봉사 활동 영역으로 규정을 지어서 많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웃 돕기 활동에는 친구 돕기나 뭐 학습이 느린 친구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도와준다거나 해서 함께 어울려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환경보호 활동에 관한 부분, 뭐 자연보호 활동이라든가 또 이제 캠페인의 활동들, 이런 많은 분야에서 학생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또 그러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경험과 실적들,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서 교육부가 아주 큰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된 정부 부문의 지원 조직으로 국무총리실, 그다음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이렇게 정부 부문에서 크게 대표적으로 4개 부서에서 지원 조직으로 활동들을 해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봉사활동 영역들을 이제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민간 부분에서의 지원 조직들을 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이 조직 분야에 있어서 활동들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보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봉사활동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많은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민간 부문의 지원 조직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게 이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만 한국사회복지회의 행안부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기존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기관들을 단체들을 회원사로 관리해서 조정하고 서비스에 대한 연계 및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고, 또 실제 많은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활동이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등록해주고 사회복지 봉사활동서를 발급해주고 아니면 VMS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한 어떤 법적 등록된 기관의 서버에 등록을 해서 자원봉사 활동들을 인증 처리해주는 어떤 이런 업무들을 바로 이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회복지협의회의 주요 활동들, 지원 조직으로서의 활동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한 법정단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서 1952년에 한국 사단법인 한국사회사업연합회로 설립이 되었고 61년에 사단법인으로 그다음 70년 1월 1일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으로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법인 형태가 생김에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으로 이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3년 5월에 법정단체가 되었고요. 2009년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의 주요 기능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그 다음에 정책 건의, 또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 간의 연계, 협력, 조정, 또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 사회복지 지원 자원과의 연계 협력, 그 다음에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떤 많은 사회복지 사업들을 조성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외 교류라든가 아니면 해외의 어떤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연구들, 동향 파악 등들을 통해서 많은 사회복지 기관의 현장에서의 어떤 도움을 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복지협의회가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관, 법정단체고 공공기관이어서
지금은 이제 광역시도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요. 또 지방자치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시군구 단위에도 네, 지방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하도록 관련 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광역시도, 광역시도의 어떤 그 사회복지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도 산하에 그 다음에 광역시 산하에 구, 그 다음에 충남만 해도요. 충남도 안에 15개인가요? 15개의 시가 있죠. 뭐 천안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 천안시, 야산시, 공주시, 서산시, 태안시, 금산시, 보령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많은 시를 가지고 있고요. 그 산하시에 아니면 광역시의 구 안에도 사회복지협의회를 운영을 하도록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많은 행정기관 조직들로 갖추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를 실제적으로 자원봉사 사업에 자원봉사 인증서, 그 다음 인증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로 알 수 있고요. 또 이러한 그 기관으로서 사회복지협의회가 민간 부분의 지원 조직으로서 역할들을 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가 이제 그 사회복지 포털, 복지넷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푸드뱅크, 또 자원봉사 인증 관리 시스템 사업, 또 좋은 이웃들 사업, 이러한 그 많은 그 외에도 총 한 16개의 사업들을 시행을 하면서 자원봉사와 관련된 또 시군 단위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을 민간 조직으로서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또 민간 조직의 어떤 기관들과 협력을 맺어서 지원을 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사회복지 활동의 인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